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소개팅을 시켜달라 졸라서 해줬더니 조건 안 좋은 남자를 소개해줬다고 원망하는 고종사촌 동생과 고모를 쓰니님이 응징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만 1년 되어가는 30살 유부녀입니다. 신혼집은 친정과 시댁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아무래도 가까우니 양가에 주말마다 가는 편이에요. 친정 부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친정에 좀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일 가시면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정이 각별해서요. 할머니 건강도 예전 같아 보이지 않고 해서 조금이라도 자주 뵈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빠는 외아들이고 고모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고모는 예전부터 친정이라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엄마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에게 시누이 짓을 했던 것이죠. 명절 전날까지 일하던 엄마가 아빠와 함께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고 나면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고모들이 왔습니다. 다른 고모들은 별말 없이 할머니께 세배나 하고 그랬는데 큰 고모는 음식 가지고 정성이 있네 없네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 외에도 엄마가 시부모를 모시는데 정성이 없다. 외아들에게 시집을 와서는 딸 둘을 낳고 더 낳지 않는다 등등 엄마에게 참 못되게 굴었던 고모였습니다. 엄마가 참다 참다 제가 대학생일 때 한번 고모에게 쌍욕을 하면서 네 엄마 네가 모시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큰 고모가 아빠에게 뭐라 뭐라 하는 것을 아빠가 고모 엉덩이를 발길로 차버렸더니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고모들과 할머니에게 자기 편 들어달라고 난리 쳤지만 모든 사람들이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고생하며 살아온 것을 알기에 엄마 편을 들어주었답니다. 그 이후로는 엄마에게 더 이상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눈치 없는 소리를 하는 정도인 고모예요. 큰 고모네 집도 저희 친정이랑 멀지 않아서 가끔 저희가 친정에 가면 고모와 마주치곤 합니다. 큰 고모는 딸이 둘이 있는데 저보다 1살 많은 언니와 1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사촌 언니는 고모와 전혀 다르게 선한 사람입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 언니가 고모를 닮지 않고 고모부를 닮아서 착한 것 같다는 말씀을 종종 하곤 했어요. 반면에 저보다 1살 어린 고모 둘째 딸은 고모와 똑같아요. 눈치 없고 예의 없고 시기심 많고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제 신랑이 직업이 경찰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명절이나 친가 가족 행사 같은 때에 저를 만나면 본체만 쳐야 하던 애가 제가 결혼하고 나니 전화도 자주 하고 틈만 나면 신랑 동료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결혼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요. 얘가 어떤 애냐 하면 어린 시절부터 고모의 말로는 천재였던 애였습니다. 고모는 은근히 저와 비교해 가면서 사촌 동생이 뭐든 잘하는 아이라고 자랑하기 바빴고, 고모는 자기 딸이 잘나고 똑똑해서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해도 혼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키운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자기보다 1살이 많은데도 얘는 저에게 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제 이름을 불렀는데 20살 넘으면서 저에 대한 호칭 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부터 꼬박꼬박 저를 언니라고 부르더군요. 얘 직업은 무역회사 경리예요. 월 200 조금 넘게 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를 만날 때마다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딱히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하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그냥 아무나라도 좋다고 자꾸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그렇게 졸라대는데 매번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신랑에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소개해 줄 만한 후배가 몇 있긴 한데 그 처제 소개해 주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소개해 줄 사람이 없다고요. 한동안 얘가 전화가 없더군요. 이렇게
귀찮은 일 하나가 정리가 되나 보다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해서 사촌 동생에게 후배 하나를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랑이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랑이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사촌 동생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하면서 남자 소개해 달라고 하길래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랑에게 왜 승낙했냐고 했더니 일할 때 전화 온 것이라서 정신없어서 알았다고 했더니 문자로 형부, 그럼 날짜 잡는 걸로 할게요. 이랬다나? 저희 신랑 저에게는 사촌동생 소개해 줄 사람 없다고 하더니 막상 사촌동생이 직접 전화해서 졸라대니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짜증나기는 했지만 신랑이 그냥 한번 소개팅 해주고 말자며 저를 다독이니 괜히 친정 식구로 인해 신랑을 귀찮게 한 것 같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소개팅 날짜가 2주 전이었습니다. 그날 사촌 동생에게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저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를 시작하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부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며 자기를 무시해도 유분수라는 말을 하더니 저와 신랑이 자기를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좀 높은 직에 있는 남자도 아니고 동네 파출소에서 일하는 남자를 소개해 줬다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신랑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화만 냈습니다. 나중에 좀 진정이 되면 다시 통화하자고 마무리했어요. 지 분수는 모르고 소개 안 해주려는 것을 억지로 해줘서 신랑 후배에게도 미안한데 정말 화가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사촌 동생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앞으로 사람 무시하고 살지 말라고요. 화나서 답장 안 하고 그냥 핸드폰 던져놨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군요. 그 사촌 동생 엄마인 큰고모가 우리 엄마 괴롭히며 시집살이 시켰던 과거도 용서가 안 되는데 기껏 자기에게 과분한 남자를 소개해 줬더니 화를 내는 것에 더 화가 나서 못 참겠더군요. 그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친정에 갔는데 고모랑 사촌 동생이 와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안 그래도 제가 온화해서 왔다며 어떻게 그런 남자를 소개해 줄 수가 있냐고 고모가 막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을 무슨 말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아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자기들이 정당하게 화를 낸 것이라 굳게 믿을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 듣고 흘려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대꾸를 했습니다. 고모에게 먼저 말했어요. 내가 땡땡이에게 소개를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땡땡이가 구걸하다시피 소개팅을 해달라 조르는 것을 거절했는데 신랑 일하는 시간에 신랑에게 무식하게 전화를 해서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요. 예의를 몰라도 이렇게 예의를 모르는 애인 줄은 몰랐다고요.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서 신랑도 사촌 처제지만 후배들 소개시켜 주기 꺼려 했었다고요. 얘는 소개받는 남자가 직급이 낮은 것 같고 뭐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럼 처음부터 높은 직급으로 시작하는 것 봤냐고 했습니다. 신랑도 그렇게 시작한 것이라고 한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애가 그런 것에 대한 상식도 없는데 어느 누구와 만날 수 있겠냐고 따졌어요. 사촌 동생은 언성을 높이며 그래도 어느 정도 직급은 돼야 할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말이 안 통해서 정말 너는 200이나 버는 주제에 조건 좋은 남자 물어보려고 우리 신랑에게 남자 소개해달라고 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조건 안 보는 것 같냐고 했어요. 그때 소개해준 신랑 후배에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아냐고 했습니다.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외모도 별로고 성격 파탄자에 상식도 안 통하는 애를 소개해주고 신랑과 신랑 후배에게 내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인 줄 알기나 하냐고 말해버렸네요. 엄마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땡땡이가 무슨 잘못이겠냐고 지 엄마 보고 배워서 저 모양인 것이겠지 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웃기던지 제가 웃음이 터져버렸네요. 고모가 남은 화나 죽겠는데 뭐가 웃기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제가 더 크게 웃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고모에게 그랬어요. 그냥 얘 평생 데리고 사시라고요. 얘 결혼해봤자 지 밖에 몰라서 남편이고 자식이고 눈에 뵈는 거 없을 애라고요. 괜히 결혼시켜서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들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런 주제에 남자 조건까지 보는 파렴치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니 어떤 남자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요. 고모가 뭐라 괴성을 지르더군요. 할머니와 아빠가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고 가라며 고모에게 욕 한 바가지 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쾌해서 엄마랑 신나게 수다 떨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사촌 동생에게 저주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통씩이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잘나서 결혼했고 나는 못나서 결혼 못한 거냐? 내가 좋은 데로 시집 가면 그때 보자. 밤길 조심해라 등등. 지가 좋은 데로 시집을 가긴 개뿔. 단문으로 더 약 올리고 싶지만 그냥 두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정말 멍청한 게 신랑이 경찰인 것을 까먹은 걸까요? 이 문자 다 모아서 신랑에게 바로 신고하면 어쩌려고? 계속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길 바래요. 충분한 증거가 될 때 신고해서 우리 엄마 예전에 괴롭힌 고모에게 갚아줘야죠. 합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사람 못된 것은 지능과 비례하는 것이 맞나 봅니다. 쓰니님, 참 현명하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